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총평 시간입니다. 이 시험이 어떻게 꾸려져 있고 그리고 어떤 출제 경향으로 출제되었는지를 쌤과 함께 짚어보는 이런 시간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단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서 고3 담임인데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오늘 시험을 보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짱하기도 하고 좀 대견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왜냐면 고2 때까지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해오다가 이제 고3이 되기 전에 학생들이 열심히 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제 나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이 왔다. 그래서 3월 학력평가를 조금은 긴장이 되게 그리고 조금은 기대가 되게 이렇게 시험을 보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시험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회탐구 과목 같으면요. 아직까지 준비가 완전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뒤로 갈수록 우리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잘 채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걸 잘 짚고 그리고 다음번 해설편에서 1번부터 20번을 탄탄하게 잘 복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완점을 찾아가지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 총평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빈출 주제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늘 나오는 그 단원에 늘 자주 나왔던 그 주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어도 크게 여러분들 부담스러울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세계지리 과목 같은 이런 과목은요. 3월, 4월에는 전반적으로 그냥 평이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평이하게 출제돼도 등급 컷이 별로 높지는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덜 준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수능과 비교해서는 쉬운 난이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작년에 3월 학평 해설 강의에서는 쌤이 수능 난이도에 비해서 매우 쉬운 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수능이나 6월, 9월 즉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 모의평가와 수능에 비해서는 쉬운 편으로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자료 제시가 일단 수능 출제 경향에 비해서는 쉬운 편입니다. 어떤 거는 보면 그냥 딱 보면 이거 바로 그 다음에 척척척 풀어나가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6월, 9월 그리고 수능에서는 한참 읽어보고 한참 생각한 다음에 A는 뭐고 B는 뭐구나.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형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나마 조금 쉽게 출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단원 간의 통합 문제 출제 경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부터 두드러지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경향이거든요. 일단 예전에 여러분들 그 선배 그리고 더 이전 세대 있죠. 거기서는 교육과정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중단은 하나씩 별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 나오는 중단은 늘 비슷한 주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문제수 20문제 안에 배운 내용은 어지간히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교육과정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딱 작년의 선배들이죠. 그때쯤부터 해가지고 사실 단원 수도 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문제 안에 모든 주제를 다 담기는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아니면 얘네들을 너무 빼놓기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이거를 끼워 넣어서 같이 통합형으로 한 문제 만드는 이런 출제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몬스나시아 내용도 있고 경제협력 내용도 있고 그리고 분쟁 내용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8번 같으면요. 카르스트 지형이 주가 되는 문제인데 밑에 선택지에는 다른 지형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잘 알면 풀 수 있긴 하지만 다른 것들도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훨씬 더 정확히 잘 풀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같으면요. 몬스나시아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식량작물 문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같으면요. 화산지형, 사실 이게 자주 출제되거나 이런 주제는 아니었는데 화산지형이 이제 주로 나오긴 했는데 거기에 대지형 내용이 같이 끼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꾸준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주제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나마 어려운 문제를 꼽아봤어요. 네, 사실 전반적으로는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그 수능에 비하면 사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덜 준비된 상황에서는 10번이나 16번 정도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또는 헷갈리게 풀 수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 1단원에서는 두 문제 정도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여기서 고지도 내용이 거의 꼭 나오게 되죠. 요즘에 따라서 간간히 빠질 때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계화와 지역화, 그리고 여기 있는 지리정보 있죠. 그러면 요것들을 보통 합쳐서 또 한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번 시험에서는요, 고지도 부분의 한 문제, 세계화 지역화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단원에서는요, 거의 무조건 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요, 요게 기후 원리잖아요. 선생님과 함께 이제 수능 개념부터 쭉 공부해 오신 학생들은요, 세계 기후 기초 쌓기라고 해가지고 2시간 배우는 그 기후 원리들 있죠. 그게 나오면 선생님 여기 있는 1중단원으로 분류를 했는데, 사실 요거는 빠질 때가 많고 보통 요 밑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씩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대기후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온대기후 무조건 한 문제예요. 그리고 건조, 냉한대, 기후 플러스 그 지역의 지형. 그럼 사실 나올 수 있는 주제가요, 건조 기후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냉한대 기후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 지형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냉한대에서 나타나는 빙하 지형에서도 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중단원에서는요, 나올 수 있는 거리가 4개 주제나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보통 2개 정도가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또 2개의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그 다음 세계의 주요 대지형은요, 여태까지 무조건 한 문제가 꼭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근데 완전히 빠진 게 아니라 화산 지형 나올 때 이거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잖아요. 그거에 살짝 끼어 들어가서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통합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의 되게 여러 개의 주제들 있잖아요. 화산 지형도 있고 카르스트 지형도 있고 해안 지형들도 있고, 그 중에서 보통은 이제 하나 아니면 2개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문제 출제되었던 경향들이 꾸준했고, 여기서도 한두 문제 정도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통합되어 가지고 문제가 좀 꾸려져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단원에서는요, 무조건 중단원 하나별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이 출제 기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5문제를 건져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몇 문제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 중에 이제 기후와 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기후가 3문제, 그 다음에 지형이 3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에서는 기후 2, 지형 4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반반에서 왔다 갔다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이제 이 뒷부분은 사실 지역 부분이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중단원식이 있는데 그 중에 2문제 내외 정도 왔다 갔다 계속 그렇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와중에 조금 더 내용이 많은 게 여기 있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이쪽이거든요. 여기서는 여태까지 거의 2문제씩이 꼭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뭐가 나올지는 사실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2문제 나올 때도 있지만 한 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한둘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사막화는 보통 단독으로 나오질 않고 이거는 환경 문제에 같이 끼워서 자, 그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요, 공업지역이나 아니면 도시 내부 구조, 그리고 지역의 통합과 분리, 요거 중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자, 여기서도 보통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자, 여기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보통은 여기 있는 뭐 지역 개발을 둘러싼 과제, 여기에서 요즘에 잘 출제되고 있는 편이니까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자료 위주로, 또 지도 자료 위주로 잘 봐주셔야 돼요. 요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요, 거의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거의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학평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편이었으나 우리 모평이나 아니면 수능 있죠. 이런 데서는 사실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는 다소 변화가 빠르고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 환경 문제는요 항상 반드시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위주로 잘 봐주시고 요게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해두는 정도, 이거는 그냥 흐름만 알면 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3월 학평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땠나요? 사실 작년에 있던 시험의 출제 기조가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뭐 학평이나 모평이나 수능이나 다 비슷한 출제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학평에서 이런 경향으로 출제되는 것이 꾸준히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중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해설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찬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편에서 만날게요. 안녕!